환율이 현재 1,500원 선까지 거의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전체 유동성은 조이되 취약거리는 선별 지원을 하는 외과 수술식 접근법을 하겠다. 채권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세게 왔습니다. 금리를 아예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저께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금통위 결과를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금통위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은 매파적 동결과 3고 체제의 재확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금통위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한국은행이 어저께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근데 이번 동결은 사실상 현상 유지, 이제 현행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금통위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책 기조의 근본적 선회를 쌓였습니다. 매파적 동결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결정된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 동결이었고요. 근데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장일치였고요. 그리고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저번 금통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의결문에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했어요. 이제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원천에서 차단한 겁니다. 즉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걸 이제는 기대하지 마라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개 속에 우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안개 속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지금 현재 수출 호조라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수 부진은 양극화되어서 경제가 K자 경제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환율은 1,470원대에 있죠. 1,500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게 현재 환율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 수도권 집값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중고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금통위가 되게 시사점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만장일치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하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마저도 전원 동결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를 내리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경기 침체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금융 안정,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에 모든 의견들이 동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와 동시에 포워드 가이던스 개편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3개월 후에도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하겠다.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지워지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바뀌었어요. 이제는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뀌었단 말이죠.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느냐? 일단 환율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환율이 현재 1,500원 선까지 거의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1,470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게 일단 매우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많이 풀린 것도 맞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현재 환율이 높은 상황이다. 사실 1,500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지금 현재 이 수준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게 금리가 동결, 즉 인하가 아니라 동결로 선회되게 된 아주 근본적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릅니다. 저번 달 CPI 기준으로요, 1월 달에 발표된 데이터 기준으로 12월 물가가 2.3%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입에 많이 도전합니다. 원자재, 즉 이제 원유나 그런 게 나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료나 그런 것들을 다 수입하는 입장인데,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높으면 당연하겠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게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사실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인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왜?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가가 말 그대로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는 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생긴 게, 최근에 또 발표된 사실인데 트럼프가 최근에 이런 뉴스를 냈죠. 반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세가 또다시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런 리스크를 고려를 했었을 때 현재 금리를 내리게 되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에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트리거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상 좀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사실 현재 부동산이 49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금리를 내린다, 현재 집값이 매우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불을 붙게 되겠죠.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될 신호를 이끌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우리가 안 내리게 되면, 안 그래도 내수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매우 호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 엄청 오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나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총재님께서 언급하신 키워드가 있는데 향후 1년간은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셔요. 사실상 이 슈퍼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 지표가 붕괴되지 않아서 이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현재 소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내수 경제가 죽을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K자로 가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지표를 봤었을 때는 괜찮다. 금리를 동결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쳐졌단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K자 경제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내수 경제 현재 아직 침체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는 좋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은 좋은데 내수 기업들, 뭐 특히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은 침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시적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개지원 대출 확대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전체 유동성은 조이되 취약고리는 선별 지원을 하는 외과 수술식 접근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금통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방향을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이게 뭘 비유하는 거냐면은 통화정책이 현재 대외 정책에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환율 자체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환율은 사실상 우리 내부 요인도 있지만 대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일단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금통위 때 아신 사실이에요. 요약해보게 되면 향후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많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잠깐 끝났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그러한 금통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 어땠느냐?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1470원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동결만으로는 환율 제어가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건데 금리를 동결한 것 자체는 매파적 동결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가 환율이 너무 높은 것 같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좀 내려줬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구체적 조치가 부족한 것도 맞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펀더멘탈적인 요인들 그런 것도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크게 반응했던 게 뭐냐? 채권 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을 했어요. 사실 국고채 3년물 금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년물 금리가 단기채 금리인데 이 단기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3%선을 돌파를 했어요. 즉 이제 앞으로 인하 기대감을 아예 빼버린 거죠. 사실 채권 시장이야말로 금리라고 하는 거에 가장 민감한 시장인데 채권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세게 왔습니다. 피벗 기대는 소멸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채권 시장을 봤었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하는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반응이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되게 안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금리를 앞으로 안 내리겠다는 거니까.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근데도 주식시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랠리를 펼쳤단 말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총재님 말씀과는 되게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는 좋은데 내수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랠리하는 거는 주로 뭐가 랠리하고 있느냐? 반도체의 중심으로 랠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그 두 개 주식 위주로 랠리를 걸치고 있죠. 그리고 내수주가 아직도 약합니다.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경기 부양은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상승은 이어질 거고 내수주에 대한 부양이 내는 것들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K-쉐입 장세, 오르는 기업만 계속하고 내리는 기업은 계속 내리는 그런 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 금통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겠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향후 전망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확실하게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최소 3반기 동안은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가 될 겁니다. 빨라야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있을 거고 늦으면 27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그럼 내려가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환율이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자극이 좀 줄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기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번 금통위 결론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인하 시나리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만약에 내수 경기에서 경착륙, 그러니까 완전 경기가 침체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체가 망한다든가 어떤 큰 기업 망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하느니 어쩔 수 없이 금리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거나 혹은 사실상 PF가 대출이죠, 대출. 즉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가면은 무언가 이 금융시장에서 부실 고리가 터져요. 대표적인 게 PF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부실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상 금리 동결을 장기화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경착륙이랑 부실 시나리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요. 20% 정도로 저는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뭐가 있냐, 너무나도 끔찍한 시나리오인데 금리를 아예 올리는 케이스입니다. 환율이 현재 지금 1,500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내려갈 동인이 안 보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도 했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환율 너무 높은 것 같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1,500원 돌파를 하는 거는 전 사실상 1,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돌파한 다음에 1,600원까지 간다. 사실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쏠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일종의 뱅크런 같이 이 수요를 자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미 내수 경착륙과 PF 부실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확률을 저는 10%면 사실상 높은 확률입니다. 이게 되게 위기 시나리오인 건데 되게 높은 확률인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했던 금통위 있는 자료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택한 금통이었고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피벗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를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할 방법이 고전 댓글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